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고갈 위험도 없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수소. 그만큼 편리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제 시대의 흐름은 석유에서 수소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들이 계속 돌게 돼 있는 기후변화는 굉장히 심각하고 수소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 수소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기는 정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소 자동차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소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에너지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수소 사회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큼 다가온 수소 에너지 시대. 과연 우린 미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창원의 하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버스 28대, 승용차 900여 대가 달리고 있는 이곳은 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김해로 넘어가는 길목, 얼핏 보기에는 일반 주유소로 보이는 이곳은 네, 이곳은 수소 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 단지입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주기를 보여줄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가 2018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세계 최초로 일군 결과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수소 충전소. 과연 일반 주유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디스펜서 뒤쪽으로 이제 수소 용기하고 수소를 압축시켜서 압을 올릴 수 있는 압축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주유기에 주유 장치하고 동일한 원리로 용기에 가스들이 있는 거를 버스가 들어오거나 승용차가 들어오게 되면 노즐을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참 방식으로 가스를 밀어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승용차는 5kg, 버스는 25kg 정도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의 충전소가 더 특별한 이유는 국내의 기술을 가지고 초고압 수소를 다룰 수 있는 압축기가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제 1호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이제 비율을 본다고 하면요, 국산화된 제품들이 채 한 20~30%가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이나 외산이 위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핵심이 되는 탱크들, 그리고 주변에 관련돼 있는 밸브들, 그리고 센스 기술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1~2년 후면은 80에서 90% 정도는 국산화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수소 충전소 장비는 일반 승용차 규격에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이후 국내에서 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형화 장비들을 개발했답니다. 수소 충전소 사업은 시작은 유럽이나 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국내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많이 이루고 있고요.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의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이제 바라봅니다. 수소 기지 구축은 물론 장비의 국산화까지. 이렇게 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원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계공업 도시였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다 보니 기존 창원시의 장점이었던 자동차 부품, 조선 관련 부품, 그다음에 기계를 가공하는 정밀기계, 공작기계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향후 50년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이제 검토한 끝에 석유에서 수소로 넘어가는 새로운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선보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수소 분야의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집중한 수소 에너지. 수소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탄소를 배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인류가 편한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편한 게 전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기를 사용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독일이 지금 완전히 그냥 그 홍수 때문에 도로가 그냥 강으로 바뀌고 태풍이 오면 후진국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선진국도 똑같이 피해를 봐요. 훨씬 더 높은 기상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닥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 문제가.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는 인류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전기는 만들자마자 바로 써야 돼요. 저장이 힘들어요. 저장이. 이 가정이나 이 건물에서 쓰는 거, 공장에서 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씁니다. 배터리는 도저히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을 위해서 생산을 하다가 생산이 남으면 이걸 수소로 저장해 놨다가 또 생산이 부족하면 수소를 꺼내 가지고 다시 전기를 바꾸고 그 에너지 저장 매체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이곳에선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 버스는 40대, 승용차는 20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는데요. 원래 수소는 울산이나 여수, 대산 같은 정유화학 공장이 있는 곳에서 정유하고 남은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게 되고 저장해서 각 지역별로 공급을 하게 됐었는데 현재 창원에서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생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생가스 가격이 이제 싸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건비나 이송비가 붙게 되면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소 1톤을 생산할 때 약 7에서 8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저희가 이쪽에 재투입해서 수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데 왜 이산화탄소가 나올까요? 흔히 말하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태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말하는데요. 생산 단가나 전력 소모량이 높아서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석유화학과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 석탄을 태워 생산하는 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 블루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소 사회로 가야 된다는 목표는 있는데 진짜 순수하게 그 탄소 발생 안 하는 걸로만 생산해 가지고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제일 비싸요. 문제는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생산도 늘어나야 되고 활용도 늘어나야 되고 그 중간에 저장하고 운송하는 것도 늘어나야 되고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이 전체가 수소 사회로 갈 수가 있거든요. 값이 떨어지고. 현재로선 수소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창원시 역시 국내 선두 주제로서 수소 에너지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충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이 작으니까 충전 영업이 작게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충전소 한 개소당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연간 이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 차가 많이 보급돼야 되겠죠. 수소 충전소와 수소 차량이 모두 부족해 공급자는 이윤이 남질 않고 수요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시내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같이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도 30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심 곳곳에 많이
유동인구 많은 곳이라도 한두 군데 빨리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창원시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와 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별도로 구축하고 연말까지 5군데의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는데요. 문제는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19년 5월에 강릉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난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수소는 아주 위험하다, 수소 폭탄이다, 안타까운 이제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소와 관련된 각종 설비들을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구축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시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앞에 설치되느냐라는 반발 때문에 이제 도심지에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수소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일까요? 수소 하면은요, 많이 일반인이 접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다른 그 연료들과의 안전성을 비교를 해봤어요. 얼마나 불이 잘 붙냐, 잘 터지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소를 그 일로 기준을 뒀을 때 도시가스는 1.03, LPG는 1.22, 가솔린은 1.44.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안전해요. 수소통 그 검사하는 데 가보시면, 가스안전사 보시면 총으로 쏴도 뚫리지 말아야 되고, 또 불 위에다가 몇십 분을 이렇게 가열을 해도 터지지 말아야 돼요. 실증 단지 역시 모든 시설이 고압 설비로 구분돼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수소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과연 만족하고 있을까요? 하우가 있다 보니까 에어컨도 월등히 시원해요. 이 수소차가 일반 전기차가 비해가고 소음도 작고 하니까 쿠션도 좋고 승객이 별로 이렇게 승객도 오래 이게 다 안전한데 불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차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차를 먼저 가족차 먼저 사고 그다음에 제 개인차 사고 톨게이트 비용이 반값이고요. 주차장 비용 반값이고요. 그다음 취등록세 감면해주고요.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연료전지에서 수소하고 우리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가지고 전기하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물이 나오면 수증기가 나와, 수증기가. 예.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뭐 끓음도 안 나오고 먼지도 안 나오고 탄소도 전혀 나오지 않고 공기를 받아서 필터링을 해요. 수소차가 많이 다닐수록 대기에 있는 이 미세먼지가 잡혀요, 필터에. 그래서 공기가 오히려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수소차는 돌아다닐수록 청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살펴보면 물에 전기를 가했을 때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것을 역으로 해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요. 일반 전지는 담아두는 역할만 하는 데 비해서 수소 연료 전지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까지 구축되며 수소 사회는 한층 더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설 용량이 2,400kW입니다. 발생 전력량은 일반 가정 5,400가구가 한 달량 사용 가능한 발전량입니다. 발생된 열을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열 온수를 공급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공급하고 그런 타입이고, 일반 석탄 화력 발전소는 한 40% 정도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연료전지는 한 6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발전소와는 다르게 도심에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석탄이나 원자력은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바닷가라든지 외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 수용 시설은 대부분 대도시나 산업단지 쪽에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 선로가 필요합니다. 손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가까운 곳에 이 소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그 직접적으로 공급하면 상당히 효율이 높고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건물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지어져 외형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관리하기도 쉽다는데요. 면적도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적게 차지합니다. 아까 태양광을 비교하게 되면 한 300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소음도 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특별히 오폐수라든지 크게 이산화탄소 배출되고 꿀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정뿐 아니라 지역 내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대규모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 에너지에서 수소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어찌 보면 역사적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수소 산업과 관련된 종사 인구가 약 10만 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0년 이후 가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한 수소를 갖다가 생산하고 활용할 부분이 아주 많이 발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만들어서 집에서 밥을 짓거나 샤워를 하고 산업 현장이나 항만 등에서는 수소 굴삭기, 수소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청정한 산업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국산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갖고 있는 한번 충전했을 때는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수소 탱크는 2리터인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수소량은 한 40g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150km 정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엔진을 이제 세계 최초의 기술로 특허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프랑스의 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수소연료 전기 자전거를 지금 개발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성능이 좋고 좋은 엔진을 쓰고 싶다. 작년에 출시가 돼서 유럽 시장에서 약 한 4,000대 정도 판매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에 출시된 이후 약 4,000대의 자전거가 유럽의 거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탈길을 가잖아요. 그럼 비탈길을 가면 내가 자연적으로 이 페달에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자전거가 그 힘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면서 전기의 힘을 더 높여줍니다. 내가 힘이 좀 덜 들게끔 힘을 받쳐주는 자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기까지 한 수소 자전거. 더 나아가 이 기술을 오토바이에도 적용해서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특히 오토바이 같은 건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배터리가 굉장히 큰 무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배달용으로 많이 쓸 경우에는 뒤에 짐도 많이 싣고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 시간도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지고 있고요. 그거를 수소로 대체할 경우에 얼마든지 많은 그 짐을 배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탈 수 있다는 장점이죠.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 활약이 더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소 에너지가 하늘길까지 열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을 가지고 서산시와 함께 지곡면사무소라는 곳에서 고파도까지 정기적으로 배송을 하는 물건을 배송을 하는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곡면이랑 사실 고파도는 여기서 한 11km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섬입니다. 배가 하루에 3번 정도 떠요.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소 드론이 가서 물건을 전달해 드리는 거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일반 기존 배터리 드론은 사실 물류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약 한 11km까지 날아가려고 하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기체가. 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왕복 비행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착륙장에 일정한 배터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착륙장에 다른 분이 배터리를 다시 바꿔 끼우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수소연료전지 드론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공랭식으로 그나마 연료전지 중에서는 가장 작고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는 거죠. 이동 거리가 긴 수소 드론은 이미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내 이제 지자체 쪽에서도 사용하고 계신 곳이 있으시고요. 뭐 소방서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드론으로 식물의 상태 현황을 되게 많이 체크도 하고 있거든요. 물류 배송이라든지 도서 산간 지역에 응급 물자를 배송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도 사실 지금 드론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일정한 장소를 점검을 시설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도 있고요. 더 먼 거리까지 정찰 임무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동차부터 드론까지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수소 에너지를 장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수소 사회. 대한민국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95% 이상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 석유가 주 연료원이었을 때는 석유 나는 지역만 썼어요. 거기만 돈을 벌었어요. 미래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되면 뭐 지구상 다 햇볕 들어오고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골고루 이제 생산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지역에서 쓸 수가 있어요. 생산과 소비가 가까이 있어요. 이미 그 호주 같은 나라는요 수소로 액화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요.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의 메카가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좋아지겠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수소 강국이 되기 위해 이미 시동을 건 대한민국. 수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환경을 살리고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